지금 전 세계 IT 업계와 보안 전문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기적의 도시 네오 퓨처시티에서 방금 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여 건설한 인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전 세계 해커들의 연합체이자 일명 디지털 100만 대군이라 불리는 국제 사이버 테러 조직 리전이 이 도시의 메인 컨트롤 타워를 탈취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보안망을 자랑하던 미국 펜타곤의 일부 서버조차 뚫었던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30분 만에 도시의 외곽 방화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현장에 있던 서구권 감독관들은 모두 포기하고 짐을 쌌습니다. 이건 기술로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절망했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도시의 심장부인 중앙 서버실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해커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들의 악성 코드를 메인 시스템 깊숙이 심으려는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전 세계 30개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의 본거지 서버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운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마치 댐이 무너져 적들을 휩쓸어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역습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막의 요새 안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겉으로는 무력하게 방어선이 뚫리는 척하면서 뒤로는 적들을 돌이킬 수 없는 함정으로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공간에서 현대판 살수대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 총괄 자문역을 맡았던 저는 그날의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도망치자고 소리칠 때 한국인 팀장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 속의 좌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적들을 위한 장송곡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오직 실력과 지혜 하나로 거대 권력을 무릎 꿇린 한국인들의 통쾌한 참교육 실화입니다. 과연 그날 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 감춰졌던 진짜 작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사건은 정확히 2년 전 50도가 넘는 폭염이 쏟아지던 7월의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네오 퓨처시티의 보안 감리관 자격으로 리야드 공항에 막 도착해 한국 건설사들이 마련한 베이스 캠프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만나러 가는 그 사람들이 훗날 전 세계 보안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전설의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의 중동은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뜨거웠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더위와 시야를 가리는 모래폭풍. 이것이 제가 처음 마주한 네오 퓨처시티 건설 현장의 민낯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세계적인 보안 컨설팅 펌의 수석 위원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공항에 내렸습니다. 제 임무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이 거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감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 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지독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의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최첨단 도시를 그것도 단 5년 안에 건설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미친 짓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구권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4시간 동안 저는 덜컹거리는 랜드크루저 뒷좌석에서 혀를 찼습니다. 한국인들이 손재주는 좋다지만 이번엔 너무 큰 먹잇감을 물었어.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의 싸움이야. 그들은 결국 모래 속에 파묻히고 말 거야. 제 머릿속은 온통 실패에 대한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구역을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현장은 더위와 싸우느라 지쳐 있었고 작업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보안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커들의 연합체인 리전이 이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다는 첩보가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리전은 단순한 해커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급 사이버 전력을 보유한 그들은 이 거대한 스마트 시티가 완성되어 전 세계의 데이터가 모이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너머에서 입맛을 다시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한국팀이 맡은 중앙 데이터 센터 구역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다른 구역들이 중장비 소음으로 요란한 것과 달리 한국 구역은 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폭이나 무력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한국팀의 임시 사무소인 컨테이너 박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믹스커피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좁은 책상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마치 수행하는 수도승처럼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모니터를 뚫을 듯이 형형했습니다. 그들 사이를 뚫고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 측 보안 총괄 책임자인 박 이사였습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첫인상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심 좋은 아저씨 같았습니다. 제가 명함을 건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리전이 공격 예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100만 대군과 같아요. 지금 당신네들이 구축한 이 방화벽 수준으로는 30분도 버티기 힘듭니다. 당장 본국에 지원 요청을 하거나 시스템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가 겁에 질려 당황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종이컵에 탄 얼음 띄운 냉커피를 제게 건네며 피식 웃더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놈들이 100만 대군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걸어올 길목만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길목이라니요? 사이버 공간에 길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사방에서 빗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러자 박 이사는 저를 데리고 컨테이너 한쪽 벽면에 붙은 거대한 조감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붉은색 펜으로 도시의 지하 배관망과 전력망이 교차하는 지점을 툭툭 찍었습니다. 위원님,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적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방벽을 쌓는 게 아닙니다. 놈들이 아주 맛있어 할 만한 미끼를 놓고 길을 터주는 중입니다. 그의 말은 알쏭달쏭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인 저조차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해커를 막기 위해 벽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길을 터준다니요? 저는 그가 더위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모니터 화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어 코드를 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엉망으로 꼬아놓는 듯한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 구멍이 숭숭 뚫린 듯한 설계도였습니다. 제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대문을 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박 이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낮게 은졸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 도둑이 들어오죠. 문을 꽁꽁 닫아 걸면 놈들은 창문을 깨거나 벽을 부술 겁니다. 하지만 문이 열려 있으면 놈들은 의심 없이 그 문으로만 들어오려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자만심을 이용할 겁니다. 그 순간 박 이사의 눈빛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엔지니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 압도적인 적군을 앞에 두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백전노장 장군의 서늘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력의 우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심리전이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이 척박한 사막에서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거대한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상대는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리전입니다. 과연 한국팀의 이 위험한 도박이 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한국팀의 컨테이너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며 묘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리전이 보낸 정찰용 봇 하나가 한국팀이 관리하는 외부 서버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팀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박 이사, 놈들이 왔습니다. 침투했어요. 라고 외치며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엔지니어들이 컵라면을 먹으며 키득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이사는 라면 국물을 들이키다 저를 보고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저희가 일부러 흘린 빵 부스러기를 쥐새끼 한 마리가 물고 갔네요. 이제 곧 본대가 몰려올 겁니다. 위원님, 쇼를 관람하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한국인 특유의 허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며칠간 저는 그들이 준비한 살수대첩의 서막을 목격하며 제 인생의 모든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리전의 정찰봇이 다녀가고 본대가 들이닥치기까지의 그 짧고도 길었던 24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보통의 글로벌 기업이라면 이 시간 동안 매뉴얼을 점검하고 본사에 보고서를 띄우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회의를 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컨테이너 안 풍경은 마치 시골 장터의 전파상을 연상케 할 정도로 기이하고 분주했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장비였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방어하는 그들의 책상 위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 대신 철물점에서나 볼 법한 리퍼, 절연 테이프, 그리고 납땜 인두가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박 이사에게 따졌습니다. 미스터 박,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코딩을 점검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멀쩡한 랜 케이블을 자르고 있냐고요. 제 눈에는 그들이 미쳐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멀쩡한 서버 연결선을 싹둑 자르더니 그 중간에 조잡해 보이는 수동 스위치를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이사는 인두기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를 입으로 후 불어내며 제게 말했습니다. 밀러 씨, 디지털은 거짓말을 해도 아날로그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놈들이 소프트웨어로 제어권을 뺏어가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선을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두꺼비집 전술이죠. 두꺼비집? 번역기를 돌려도 나오지 않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놀림은 경이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매뉴얼도 도면도 없이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복잡한 배선을 재조립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재즈밴드의 즉흥 연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사막의 밤이 찾아오자 컨테이너 안은 또 다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막내 엔지니어가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컵라면에 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란색 봉지에 믹스커피를 종이컵에 털어넣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인 자리치고는 너무나 소박하고 어찌 보면 처량해 보이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는 호텔 뷔페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들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저에게 종이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위원님도 한잔 하시죠. 이게 한국 엔지니어들의 영혼의 연료입니다. 이거 마시면 밤새도 안 피곤합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그 뜨거운 갈색 액체를 받아들었습니다. 달짝지근하면서도 카페인이 뇌를 강타하는 그 맛. 그것은 제가 평생 마셔온 에스프레소와는 전혀 다른 거칠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이거 설탕 덩어리 아닙니까? 라고 묻자 박 이사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이 필요하거든요. 머리를 많이 쓰면 뇌가 설탕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같이 마셔야 진짜 우리 편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넥타이를 맨 채 거만한 태도로 감리만 하던 저를 그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자신들의 원 안으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안 윙윙거리는 서버 소음, 라면 냄새, 그리고 달콤한 커피 향기. 그 부조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들이 단순한 동료 이상의 끈끈한 무언가로 묶여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직급이 아닌 형님, 동생이라 불렀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차가운 성과주의와는 정반대되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박 이사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예상한 군사작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 다들 들어라. 놈들이 오면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한다. 절대 쫄지 마라. 놈들은 돈 때문에 해킹하지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막는 거다. 알았나? 알겠습니다. 우렁찬 대답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는 칠판에 이상한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항아리 모양의 그림이었는데 입구는 넓고 바닥은 좁은 형태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놈들을 가둘 도간에 든 쥐 작전의 핵심이다. 입구에서 환영식을 거창하게 해줘. 아주 쉬운 것처럼, 아주 맛있는 먹이가 많은 것처럼. 그리고 놈들이 배가 터지도록 데이터를 먹으면 그때 입구를 막고 불을 지르는 거다. 그의 설명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전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는 적의 심리 상태, 욕망, 그리고 공포심까지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을 때 저는 박 이사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박 이사, 솔직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만약 실패하면 당신 커리어는 끝입니다. 그러자 그는 낡은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불안하죠. 저도 사람인데. 하지만 제 뒤에는 저 친구들이 있고 제 앞에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약속을 어기면 잠을 못 자는 병이 있거든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한국팀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자리에 부적처럼 붙여놓은 포스트잇들을 보았습니다. 집에 가자, 딸내미 생일 선물, 이번엔 꼭 성공, 대한민국 만세. 그 작은 쪽지들에는 거창한 애국심보다 더 무겁고 절실한 개인의 소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슈퍼히어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 보였습니다.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새벽 3시, 마침내 적의 공격 신호가 감지되기 직전, 저는 제 노트북 옆에 그들이 준 믹스커피 빈 봉지를 소중하게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제 이 이상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함께 싸우겠다는 저만의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제 소개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15년 동안 대테러 사이버 대응 팀장으로 근무했고 은퇴 후에는 글로벌 보안 컨설팅 기업인 이지스의 수석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터에서 살아왔고 펜타곤을 노리던 수만 번의 해킹 시도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 보안의 제1원칙은 언제나 철통 방어였습니다. 적이 들어올 틈을 0.001%도 주지 않고 의심스러운 신호는 초동 단계에서 무자비하게 차단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배운, 그리고 전 세계가 따르는 상식적인 교전 수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만난 이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제가 평생 신봉해온 그 철칙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정찰봇이 다녀간 지 정확히 24시간 뒤 본격적인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막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상황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의 트래픽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완만해야 할 파동이 마치 쓰나미처럼 화면을 집어삼켰습니다. 공격 시작됐습니다. 접속 IP 우회 경로 확인, 러시아, 중국, 브라질, 동유럽. 전방위입니다. 상황판을 보던 막내 엔지니어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 노트북을 펼쳐 로그를 분석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좀비 PC 수백만 대를 동원해 입구를 두드리는 동시에 스피어 피싱과 제로 데이 취약점 공격 코드가 정교하게 섞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성전차로 성문을 부수면서 동시에 성벽 틈새로 독화살을 날리는 것과 같은 파상 공세였습니다. 제가 NSA 시절 겪었던 국가 간 사이버전 수준의 화력이었습니다. 박 이사, 지금 당장 포트 80번과 443번을 제외하고 전부 폐쇄해야 합니다. 외부망 접속을 끊으세요. 이러다가는 5분 안에 1차 방화벽이 뚫립니다.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뚫리면 건설 중인 도시의 전력망 제어권이 넘어가는 것은 물론 한국 기업들의 기밀 데이터와 사우디 정부의 계약 정보까지 모조리 탈취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것은 곧 프로젝트의 파산이자 국제적인 망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국팀의 리더인 박 이사가 내뱉은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전기에 대고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김 과장, 1구역 방화벽. 전원 내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방어막을 올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전원을 내리라니요? 미쳤습니까? 지금 적들에게 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까? 제가 박 이사의 팔을 붙잡고 흔들자 그는 저를 돌아보며 깊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밀러, 낚시 좋아하십니까? 대어를 낚으려면 찌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챔질을 하면 미끼만 뺏기고 놈들은 도망갑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니터 상의 1차 방어선이 붉게 변하며 브리치트, 뚫린 메시지가 떴습니다. 해커들의 침입을 알리는 경고등이 마치 클럽 조명처럼 번쩍거렸습니다. 100만 대군과도 같은 악성 패킷들이 본물 터지듯 시스템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제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는 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였습니다. 방어선이 뚫렸는데도 그들은 당황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서로 짧은 한국어로 소통했습니다. 어루트 개방 완료. 유입 속도 초당 50기가비트, 예상 범위 내입니다. 놈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더 깊이 유도합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화벽이 뚫린 게 아니라 그들이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1차 방화벽 너머에는 그들이 미리 만들어둔 가상의 서버 공간, 즉 허니팟 파트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허니팟과는 달랐습니다. 보통은 가짜 데이터로 적을 속이는 수준이지만 한국팀이 준비한 공간은 실제 도시의 메인 서버와 똑같이 생긴, 아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대한 미로였습니다. 적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전의 해커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보안망을 뚫었다고 착각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 깊숙이, 더 빠르게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적들은 마치 보물 창고를 발견한 도적대처럼 경계를 풀고 무질서하게 시스템 내부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금융 데이터베이스라고 라벨이 붙은 폴더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짜였죠. 하지만 그 가짜 데이터베이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좁고 복잡한 네트워크 통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 코앞까지 유인하며 그들의 보급로를 늘어뜨리고 지치게 만들었던 것처럼 박 이사는 디지털 공간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해커들의 공격 대형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분산되어 있던 공격 트래픽이 하나의 통로로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 이사가 노리던 지형의 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박 이사, 너무 위험해요. 놈들이 이 가짜 서버가 함정이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분노해서 진짜 서버로 방향을 틀 겁니다. 그땐 정말 막을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차단해야 합니다. 제가 식은땀을 흘리며 호소하자 박 이사는 책상 위에 놓인 다 식은 믹스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려다 금연구역임을 깨닫고는 다시 귀에 꽂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지독한 피로감 속에 감춰진 서슬퍼런 칼날 같은 집중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밀러 씨,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의 전술에는 장사가 없지만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 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라고요. 놈들은 지금 탐욕에 눈이 멀어 앞사람의 등을 밀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놈들의 장수, 즉 메인 커맨드 서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꼬리만 자르면 의미가 없어요.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 화면 중앙에 거대한 붉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잘한 공격들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 덩어리가 침입, 경로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리전 공격을 지휘하는 사령탑, C&CCOM 언드 컨트롤 서버의 직접 접속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마지막으로 도시 전체를 암호화하는 랜섬웨어를 심기 위해 본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박 이사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왔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힘있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의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타자를 멈추고 박 이사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 거대한 붉은 점이 우리가 파놓은 마지막 저지선을 넘는 순간 한국팀의 운명은, 아니 이 도시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박 이사는 마치 사냥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처럼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붉은 점이 가상의 금융 데이터베이스 폴더를 클릭하는 순간 박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댐을 무너뜨려. 숨은 개방. 그의 외침과 함께 엔지니어들이 동시에 엔터키를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키보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소리였고 오만한 침략자들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의 타종 소리였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한국인들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기상천외한 디지털 수곡물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숨은 개방. 박 이사의 그 외침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좁은 컨테이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엔지니어들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강타하자 상황실 중앙 모니터의 흐름이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내부로 쏟아져 들어오던 붉은색 트래픽의 화살표가 순식간에 정반대 방향인 바깥쪽을 향해 푸른색으로 바뀌며 폭발적으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업로드라고 부르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물리적 한계를 초과하여 계기판의 바늘을 꺾어버릴 기세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박 이사가 말한 수공, 즉 물 공격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팀이 지난 2년 동안 이 사막의 지하 서버실에 몰래 구축해온 수 페타바이트 PB 규모의 더미 데이터 가비지 데이터댐을 터뜨려 역으로 해커들의 서버로 흘려보내는 거대한 데이터 역류 작전이었습니다. 보통의 해킹 방어는 적의 침입을 막는 방패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전략은 적이 뚫어놓은 그 구멍을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억지로 쑤여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좁은 호스로 물을 훔쳐가려던 도둑의 입에 소방차 호스를 물리고 수압을 최대치로 올려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모니터 속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리전 측의 공격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더니 이내 정지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빼내가기는커녕 우리 쪽에서 밀어보내는 고밀도 정크 데이터들이 그들의 통신망을 타고 역류하여 그들의 본거지 서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단순한 쓰레기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이사와 팀원들이 심어놓은 특수 알고리즘, 일명 논리 폭탄 라직 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코드는 적의 컴퓨터에 도달하는 순간 무한 복제를 시작하며 CPU와 메모리를 과부하시키고 스스로 열을 발생시켜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녹여버리는 무시무시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놈들의 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화면 상단에 표시되던 적들의 거점 지도에서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국의 선전, 브라질의 상파울루. 리전의 해커들이 거점으로 삼고 있던 서버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다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헤드셋을 통해 감청하고 있던 적들의 음성 채널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데이터가 멈추질 않아. 역류하고 있어. 연결 끊어. 당장 랜선 뽑으라고. 안 돼요. 키보드가 먹통입니다.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아요. 젠장, 본체가 불타고 있어.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대한 급류에 휩쓸린 조각배 신세였던 겁니다. 박 이사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적군을 바라보는 을지문덕 장군의 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중앙에 끈질기게 버티고 있던 가장 거대한 붉은 점, 바로 리전의 총사령관 격인 마스터 서버가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좀비 PC들의 연결을 강제로 끊고 자신들의 본체를 숨기기 위해 IP 세탁을 시도하며 도주하려 했습니다. 역시 백전노장들다웠습니다. 꼬리를 자르고 몸통만이라도 살리겠다는 속셈이었죠. 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박 이사, 놈들이 도망갑니다. 연결을 끊으려고 해요. 하지만 박 이사는 여전히 여유만만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옆에 있던 막내 엔지니어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수야, 금을 올려라. 민수라고 불린 청년이 넵 하고 대답하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망치려던 적의 신호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듯 다시 우리 쪽 서버로 질질 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션 하이제킹 기술을 응용한 역추적 코드였습니다. 적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우리 마음대로라는 듯 한국팀은 적의 접속 권한을 탈취해 강제로 연결을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가 왜 전멸했는지 아십니까? 박 이사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 지금 놈들이 딱 그 꼴입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리전의 마스터 서버는 한국팀이 쏘아보내는 데이터 폭탄을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시간이 지날수록 적의 방어 코드는 걸레짝처럼 찢겨나갔고 마침내 그들의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진짜 정보들이 우리 모니터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자금줄, 배후 세력, 그리고 다음 테러 목표까지. 전 세계 정보기관이 수년간 쫓아도 찾지 못했던 1급 기밀들이 고스란히 까발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본진을 초토화시키고 전리품까지 챙기는 완벽한 압승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적의 마스터 서버가 위치한 좌표가 지도에 표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어느 제3국가의 지하 벙커였습니다. 그 벙커의 서버가 과부하로 인해 폭발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모니터상의 신호가 커넥션 로스트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것으로 그 최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실은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서로 얼싸안고 소리를 질렀고 며칠 밤을 새운 피로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NSA 시절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이 덥고 좁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수십 명이 라면과 믹스커피만으로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첨단 장비가 아닌 기상천외한 전략과 완벽한 팀워크로 말입니다. 그때 박 이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잔하시죠, 미스터 밀러. 승리주 대신입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하신 겁니까? 만약 놈들이 미끼를 물지 않았다면요? 만약 댐이 터지지 않았다면요? 너무 무모한 도박 아닙니까? 제 질문에 박 이사는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박이요? 아니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니요? 우리 팀원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술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맨주먹으로 건물을 올리고 갯벌을 막아 땅을 만들고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머리를 써야 했고 힘이 부족하니 뭉쳐야 했죠. 그 절박함이 오늘 우리를 지킨 겁니다. 한국인은 위기일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단순히 기술자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사였습니다. 펜 대신 키보드를 잡고 총 대신 코드를 다루는 21세기의 전사들. 그들의 몸속에는 수천 년 전 수나라 대군을 물리치던 고구려인의 뜨거운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박 이사에게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미쳤군요.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승리의 순간도 잠시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적들의 서버에서 추출한 데이터 파일 중 하나를 열어본 김 과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님, 이거 보십시오. 놈들의 배후가 단순한 해커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차원의 개입입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사우디가 아니라 김 과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컨테이너 안의 환호성을 잠재웠습니다. 우리가 막아낸 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음모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사우디와는 5시간의 시차가 있는 동유럽의 어느 깊은 지하 벙커. 이곳은 리전의 메인 커맨드 센터였습니다. 사막의 찜통더위와는 정반대로 이곳은 서버 냉각을 위해 실내 온도가 18도로 유지되는 서늘한 천국이었습니다. 30여 명의 최정예 해커들은 인체공학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듯 모니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이자 전직 정보기관 출신인 코드명. 바이퍼는 한 손에 고급 피자 조각을 든 채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한국 놈들 수준하고는 방화벽 포트가 다 열려 있어? 자동문이야. 자동문. 이런 녀석들이 스마트 시티를 짓는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군. 화면 속의 침투 진행률 바는 거침없이 80%, 90%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팀의 대응은 아마추어 그 자체였습니다. 1차 방어선은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핵심 데이터베이스로 가는 길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함정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으로는 국가 중요 시설의 보안을 이렇게 허술하게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이퍼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자, 신사숙녀 여러분.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우리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딱 1분 남았습니다. 메인 프레임 장악하고 랜섬웨어 심으면 끝이다. 오늘 보너스는 두둑할 거야. 벙커 안은 환호성과 휘파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샴페인 마개를 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축제는 정확히 58초 뒤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대장님, 이상합니다. 업로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모니터를 보던 부하 한 명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빠르면 좋은 거잖아. 데이터를 쑥쑥 뽑아내나 보지. 바이퍼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빼내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뭔가 엄청난 걸 우리 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용량이 10페타바이트? 아니, 측정 불가입니다. 이건 쓰나미 수준이에요. 그 순간 벙커 안의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게 흐르던 데이터의 강물이 갑자기 댐이 터진 듯 역류하여 그들의 서버를 강타한 것입니다. 막아! 당장 연결 끊어! 바이퍼가 피자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팀이 보낸 정크 데이터와 논리 폭탄은 본넷의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본진까지 도달했습니다. 키보드가 안 먹힙니다. 마우스도 불통이에요. 해커들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지만 화면에는 시스템 오버로드, 시스템 과부하라는 메시지만이 뜰 뿐이었습니다. 웅웅거리던 서버 쿨링팬 소리가 갑자기 제트기 엔진 소리처럼 커지더니 곳곳에서 퍽, 퍽 하는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콘덴서들이 터져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으악! 내 모니터! 한 해커의 모니터 뒤쪽에서 스파크가 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벙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깨지고 해커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버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바이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메인 콘솔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팀이 보낸 메시지 창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웰컴 투 더 헬,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이 교활한 한국 쥐새끼들이! 바이퍼는 분노에 차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 30개국에 심어놓은 거점 서버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수년간 훔쳐모은 수천억 달러치 비트코인 지갑이 실시간으로 삭제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요. 그때 바이퍼의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배후 세력인 군산복합체의 간부였습니다. 바이퍼, 지금 뉴스에 우리 비밀 문건이 뜨고 있어. 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한 거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바이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함정입니다. 우리가 낚였습니다. 놈들은 처음부터 문을 열어놓고 우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100만 대군의 좀비 PC를 거느린 자신이 사막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이름 모를 동양인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악당의 최후 발악은 끈질겼습니다. 바이퍼는 충혈된 눈으로 부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플랜 B 가동해. 플랜 B라면 물리적 파괴 말입니까? 하지만 그러면 국제법 위반으로 우리도 끝장입니다. 부관이 말렸지만 이성을 잃은 바이퍼는 직접 비상 콘솔의 덮개를 열고 붉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못 가지면 아무도 못 가져. 사우디 놈들이랑 한국 놈들 다 통구이로 만들어버려. 그가 누른 버튼은 네오 퓨처시티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HVAC를 원격으로 차단하는 킬 스위치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패배하자 현실 세계의 열기로 한국팀을 몰살시키려는 비열하고도 잔혹한 최후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 지하 벙커에서 악당 바이퍼가 붉은색 파괴 버튼을 누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막의 컨테이너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김 과장이 찾아낸 충격적인 문서를 검토하던 우리 머리 위로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불길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윙, 윙, 툭, 픽. 마치 거대한 짐승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숨을 거두는 듯한 소리와 함께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대형 냉각 시스템 HVAC의 웅장한 진동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동시에 상황실을 환하게 비추던 백색 LED 조명이 꺼지고 시뻘건 비상 유도등만이 심장 박동처럼 불길하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벙커에 있던 그들이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최악의 수 플랜 B를 가동한 것입니다. 젠장. 2차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해킹이 아니에요. 물리적 전원 차단입니다. 냉각 펌프가 죽었어요. 김 과장의 비명 섞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벽면에 붙은 디지털 온도계의 숫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18도였던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30도를 돌파했습니다. 수천 대의 고성능 서버가 뿜어내는 열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캐한 먼지 타는 냄새와 전선 피복이 녹는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기도를 턱턱 막아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사우나 한복판에 불을 지른 것 같은 열기였습니다. 다들 나가. 이러다 다 죽어. 서버 터진다. 서구권 감리단 직원들이 공포에 질려 출입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 온도가 60도를 넘으면 서버 안에 내장된 리튬, 배터리와 콘덴서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요. 저 역시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압도적인 힘과 폭주하는 기계가 만들어낸 생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비규환의 혼란 속에서 단 한 그룹, 한국팀만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 잠가. 도망가는 놈은 내가 가만 안 둔다. 자리에 앉아. 박 이사의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컨테이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셔츠를 거칠게 찢어내듯 벗어 던지고는 바닥에 있던 무거운 금속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엔지니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착검을 하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결사대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 설비팀. 지금 당장 비상 발전기 돌려. 그리고 막내야, 창고에 있는 대형 선풍기란 선풍기는 다 뜯어와. 김 과장. 너는 식당으로 가서 제빙기 털어와. 얼음이란 얼음은 싹 다 긁어오란 말이야.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21세기 최첨단 데이터 센터의 열폭주를 19세기 방식인 얼음과 부채질로 막겠다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서버가 녹아내리면 그 안에 담긴 진실도 대한민국 기업의 신용도 함께 녹아내리는 것이니까요. 와장창. 누군가 소화기를 던져 통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들이닥쳤지만 내부에 갇혀 펄펄 끓고 있는 열기를 밖으로 빼내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박 이사와 팀원들이 30kg 넘는 얼음, 자루를 어깨에 메고 불길처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서버실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달궈진 서버렉에 팔이 닿아 치익 소리와 함께 화상을 입었지만 그는 비명 대신 얼음 주머니를 그 위에 덮으며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안 죽어. 버텨. 제발 버티라고. 그들은 자신의 살같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기계가 멈추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버실 온도는 어느새 50도를 넘어 55도에 육박했습니다. 경고등은 섬뜩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모니터 화면들은 하나둘씩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지직거리며 꺼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저장된 메인 서버 3호기에서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기깃. 쾅. 열기를 견디다 못한 내부 쿨링팬이 비명을 지르며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3호기 위험합니다. 셧다운 직전입니다. 온도가 65도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박 이사가 물통에 머리를 쳐박아 얼굴을 식히더니
흠뻑 젖은 대형 타월 하나를 들고 사목이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섭씨 80도가 넘는 뜨거운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그야말로 죽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다 비켜. 내가 막는다. 그는 좁은 틈새로 몸을 구겨 넣더니 웅크린 자세로 서버의 뒷면 배기구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는 얼음 자루를 맨 채 자신의 몸을 인간 방열판으로 만들어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크으윽.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금속 케이스가 젖은 수건을 뚫고 그의 복부와 가슴을 지지고 있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 이사. 미쳤어요? 나오세요. 죽습니다. 제가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그는 땀과 눈물, 코피가 뒤범벅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못 나가. 이거 터지면 우리 다 죽어. 내 새끼들이 만든 거야. 내가 지켜야 해. 그의 등 위로 하얗게 소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그의 등은 붉게 익어 있었고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0년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맨주먹으로 기적을 일궈낸 한국 산업 전사들의 한과 혼이 서린 훈장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NSA 시절 저는 항상 안전한 곳에서 지시만 내렸을 뿐 내 임무를 위해 몸을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체구의 한국인 남자는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동시에 뜨거운 전율이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제네트, 젠장, 나도 끼워줘요. 저는 입고 있던 수천 달러짜리 이탈리아제 양복 재킷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옆에 굴러다니던 얼음 양동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혼자 영웅놀이하게 둘 순 없지. 같이 죽읍시다. 저를 시작으로 겁에 질려 밖에서 서성거리던 현지 직원들과 외국인 감리단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원팀, 원스피릿. 우리는 인간 사슬을 만들어 얼음을 날랐습니다. 누군가는 부채질을 하고 누군가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무릎이 깨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물통을 날랐습니다. 10분, 20분, 30분. 영원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도가 멈췄습니다. 59도, 58도. 떨어진다. 떨어지고 있어요. 막내 엔지니어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박 이사와 제가 몸으로 막아낸 사모기의 팬소음이 안정을 되찾고 붉게 타오르던 경고등이 하나둘씩 초록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터져나온 함성은 사우디의 사막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탕비실 바닥에 널브러진 얼음 조각처럼 서로 뒤엉켜 주저앉았습니다. 박 이사는 서버 뒤편에서 기어나와 검게 그을리고 물집 잡힌 손으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봤죠, 미스터 밀러? 한국 기계는 주인이 뜨거우면 같이 땀을 흘려주는 법입니다. 절대 혼자 죽지 않아요. 그의 얼굴은 숯검정투성이었지만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그 모습은 제가 본 그 어떤 CEO보다 위엄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사태가 수습되고 동이 터올 무렵 헬기를 타고 급파된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엉망진창이 된 현장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찢어진 셔츠 차림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 지쳐 잠든 한국 엔지니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기계를 주문했지만 이들은 영혼을 갈아 넣어 당신들의 도시를 지켰습니다. 보십시오. 저 화상 자국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뜨거운 심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버실의 온도가 정상 범위인 24도로 돌아오고 엉망이 된 현장에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도망칠 것이고 언제든 다시 이 도시를 노릴 테니까요. 저는 박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놈들의 서버를 역으로 태워버릴까요? 제 NSA 인맥을 동원하면 놈들의 위치를 폭격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과격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이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찢어진 셔츠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밀러 씨, 똥이 더럽다고 피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같이 똥을 던지면 똑같은 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술자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 우리의 본업이죠. 우리는 놈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릴 겁니다. 바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사우디 현지 시각 오후 2시. 우리는 리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구축해 놓았던 전 세계 300만 대의 좀비 PC 네트워크, 일명 본넷의 통제권을 역으로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가 밤새 작성한 하나의 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엔터키가 눌리는 순간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각국 정부 기관, 그리고 월가 금융기업의 메인 모니터에 동시에 팝업창이 떴습니다. 그것은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낸 프로젝트 블랙아웃의 원본 파일, 즉 특정 국가의 군산복합체가 사우디의 스마트시티를 파괴하고 한국 기업의 누명을 씌워 중동 건설 시장을 독점하려 했던 추악한 음모가 담긴 내부 고발 문서였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 그 문서의 마지막에 박 이사가 첨부한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1400년 전 살수대첩의 영웅 을지문덕. 장군이 적장에게 보냈던 시를 현대 해커들의 언어로 각색한 문구였습니다. 너희의 해킹 실력은 하늘을 찔렀고 교묘한 술수는 땅을 덮었구나. 이미 충분히 망신을 당했으니 그만 만족하고 물러가라. 이 메시지는 전 세계 IT 업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용서하고 훈계하는 진정한 승자의 여유였기 때문입니다. 파급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CNN, BBC 등 세계 유수 언론들이 이 문서를 대서특필했고 배후로 지목된 거대 기업의 주가는 하루 만에 40%가 폭락하며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벙커에서 버튼을 눌렀던 바이퍼와 그 일당들은 인터폴에 의해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한국팀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오직 키보드와 진실 하나로 거대 권력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며칠 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수행원들을 이끌고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직 그 흐름이 남아있는 서버실 벽면을 어루만지며 박 이사와 우리 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왕세자는 통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박 이사의 화상 입은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나는 이곳에 세계 최고의 AI 도시를 지어달라고 의뢰했소. 하지만 당신들은 AI보다 더 위대한 것을 심어주었소. 어떤 화마에도 타지 않는 인간의 영혼 말이오. 사우디의 모래폭풍이 멈추는 날까지 우리는 한국인들의 이 헌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왕세자는 그 자리에서 한국 건설사와의 계약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보안 권한을 영구적으로 한국팀에게 위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현지 직원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쳤고 무뚝뚝하던 박 이사조차 쑥스러운 듯 코끝을 훔쳤습니다. 모든 임무가 끝나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던 날 공항에는 박 이사와 김 과장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면도하고 정장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박 이사는 제게 투박하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그들이 그토록 즐겨 마시던 한국 믹스커피 한 박스와 열기 속에서 서버를 식힐 때 썼던 열에 그을려 색이 변한 금속 렌치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웃으며 묻자 박 이사가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믹스커피는 인생이 쓸 때 타드시고 렌치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이라고 드리는 겁니다. 밀러 씨는 이제 우리 식구니까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되새기며 박 이사의 거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박 이사, 저는 평생 시스템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웠습니다. 가장 완벽한 방화벽은 코드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등을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당신들이 보여준 그 기적, 미국에 돌아가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네오 퓨처시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뜨거운 숨결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지스 본사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종 보고서 사막의 기적,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이름의 인류 유산.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시스템을 지켜내는 주인 의식과 동료를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자 건설 강국이 된 진짜 이유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기술을 배우려 하지 말고 그들의 정신, 스피릿을 배워야 한다. 지금도 저는 가끔 사무실에서 한국산 믹스커피를 타 마시며 그날의 뜨거웠던 사막을 떠올립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묵묵히 땀 흘리며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을 이겨내며 단단해진 그 민족의 저력이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또 다른 현대판 살수대첩의 신화를 쓰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사막의 기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미국인 보안 전문가 토마스 밀러의 시선을 통해 위기 앞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버를 지키는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를 위해 기꺼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전우애, 그리고 맡은 일은 목숨을 걸고 완수해내는 치열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13년 전, 서기 612년.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은 백만이라는 거대하고 오만한 수나라 대군을 맞아 물러서는 척 유인하여 살수청천강의 물길로 그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을 이용하는 지혜와 나라를 지키겠다는 불굴의 투지로 거대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의 먼 이국 땅 사막 한가운데서 그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전장은 강물에서 데이터의 바다로, 무기는 창과 칼에서 키보드와 렌치로 바뀌었지만 우리 민족의 핏줄 속에 흐르는 승리의 DNA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자본과 권력을 앞세운 침략자들을 상대로 가장 한국적인 방법인 끈기와 단결로 맞서 싸워 이긴 통쾌한 한방.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살수대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계는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치열한가? 라고요. 우리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는 땅에서 맨주먹으로 일어나야 했고 수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등을 맞대며 버텨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일터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는 성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21세기의 을지문덕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숨은 영웅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혹은 여러분이 느끼신 자부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제가 더 감동적이고 가슴 뛰는 대한민국 이야기를 발굴해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유산을 잊지 않고 내일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